야, 네트캠프 오늘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한 달 만에 모신 거죠, 저희가. 저도 굉장히 오랜만에 그러니까. 듭니다. 근데 예. 그 사이 참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일단 예. 이거부터 짧게 예.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때문에 비판, 예. 반박, 재반박 예.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있었는데 일단 다 끝난 거죠? 그렇죠. 예, 문 대통령이 더 이상 얘기 안 하니까. 소감이 어떠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이 좀 허수아비였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 또 그렇게까지? 왜냐하면 이제 문재인 정부 당시 입장이 있었는데 네. 그 입장은 IAEA 존중하고 음. 우리가 모니터링하고 뭐 윤석열 정부 입장이 사실상 똑같아요. 근데 자기 정부 때 입장을 자기가 모르고 있네. 그때 이제 답변했던 방류 반대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왜 자기가 자기를 부정하지? 허수아비였구나. 뭐 이런 생각이 좀 그 들었어요. 이제 그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이제 정용 외교장관이 국회 나와서 했던 그렇죠. 그 정용 장관, 3대 조건이라고 그리고 강경 장관 다 네. 이야기했던 내용들이었고. 이게 해석의 문제가 있는 게 저희가 그 최종건 전 외교부 제일 차관한테도 이 문제 여쭤봤거든요. 예.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해석하는 거고 달라요. 해석 부분이. 그 뭐 이제 지금 하는 거니까 뭐 하여간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렵고 넘어가고요. 예. 그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런던 협약국에 오염수 방류 중단 친서를 이제 그 뭐 보냈죠. 예. 이 문제는 어떻게 평가를 이 하세요? 웃음거리예요. 왜요? 조롱거리. 왜냐하면 이 런던 협약을 다루는 기구가 IMO거든요. 국제회사기구 런던에 있어요. 우리 한국인이 그 회장으로 있어가지고 사무총장으로 있어가지고 저도 잘 아는데 이게 유엔 기구입니다. 네. 근데 IAEA라는 또 유엔 기구가 문제 없다고 한 거고 유엔 한 몸이거든요. 네. 아니 유엔 기구가 유엔이 문제 없다고 한 거를 유엔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 그러니까 30년 방류가 진행이 되니까 그때 문제가 있을 때 네. IAEA도 동의해 줄 때 예. 이제 IMO로 들고 가면 예. 뭐 의미가 있겠죠. 근데 지금 뭐 아무런 문제가 아직까지는 없는데 그러니까 이건 이제 쓸데없는 짓을 한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거기서도 막 진지하게 고려가 전혀 안 될 겁니다. 근데 아무튼 이게 이제 그 제소 권한은 정부한테 있는 건데 정부가 제소할 생각이 없으니까 친서를 보낸 것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소하면은 IAEA를 부정하는 건데 네. 뭐 중국 걸로 하는 건데 우리가 뭐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국제 원자력기구 그 검증 결과에 존중한다고 밝힌 거 그거 지금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예. 이제 이 아태평양 국가 중에 IAEA 부정하는 나라 지금 중국하고 북한밖에 없어요. 그리고 민주당. 홍콩 마카오도 있지. 아니 거기는 뭐 중국의 일부. 아이고 똑같은 얘기 반복하지 말고요. 워낙 오래됐으니까. 그나저나 수산물 회식은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국민의힘은? 수산물 회식이 서울은 뭐 지금 다 회복이 된 것 같고요. 아, 소비가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지표가 지금 있어요. 막 줄 서가지고 사람들. 근데 또 보도를 보면 마지막 회식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방은 좀 아직도 후유증이 있는 것 같고. 물론 상인들한테 타격 가는 건 안 되죠. 그렇죠. 예, 그건 안 되죠. 정말. 근데 이제 민주당도 이게 사실 오더라도 5년이나 10년 뒤에 온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당장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거고 영향이 있다면 러시아 쪽 올라가니까 홋카이도 쪽. 해류가 이제 먼저 가는 그럼 게 먼저 가는 쪽이 오호츠크 쪽으로 그렇죠. 그래서 그쪽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국내산 회는 아무런 영향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민주당 의원들 빨리빨리 페이스북에 회먹는 사진 좀 올려라. 아직도 아무도 안 올리고 있더라고요. 의원님은 많이 드셨습니까? 저는 요즘 하루 뭐 3끼 이렇게 먹을 때도 있어가지고 회를? 예. 그래요? 최근에 그런 날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염수 얘기는 너무 많이 했으니까 예. 이 정도로 가라먹고 넘어가고요. 예. 홍범도 장군 흉상 둘러싼 논란이 있잖아요. 예. 일단 총평부터 좀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정부가 꼬였어요. 이게 이념 문제가 아닌데 네. 이념 문제를 규정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독립운동가 중에 공산주의자는 이제 뭐 1급이 아닌 2급, 3급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평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부에서. 보훈 대상에서. 네, 그렇죠. 정부에서는 평가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공산주의가 우리 주적인데 우리 국군의 상징이나 뭐 이런 거로 이름이나 쓸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나가면은 이번 보궐선거가 아니라 내년 총선도 홍범도 선거로 치러야 됩니다. 우리 망합니다. 우리라는 게 국민의힘이죠. 국민의힘 망합니다. 지금 국민의힘한테 안 좋은 불리한 지금 악재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제 그 제가 볼 때는 육사에서는 홍범도 흉상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이 꽤 컸어요. 가장 큰 이유는 이념이 아니라 정서적 문제였어요. 어떤 정서? 소련 군복 입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소련 군복 입은 사람한테 격려를 하고 이러니까 육사 선배들도 황당하죠. 그래서 처음 만들 때 좀 잘못 만들었어요. 물론 이유는 그거더라고요. 사진이 소련 군복 입은 사진밖에 없다. 실물을 그대로 본따야 되니까. 그렇다고 해도 소련 군복 말고 다른 독립군 옷이나 아니, 흉상인데 군복이 왜 나와요? 근데 또 흉상인데. 아니 그래도 상의를 입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서적인 문제 때문에 불편한 감이 있어서 육사에 있으면 자꾸 이제 불편하고 오히려 군인들한테 박대만 받으니 마음으로 이걸 독립기념관에 올려서 더 잘 선양하자. 그러니까 홍범도 장군을 더 잘 모시기 위해서 옮긴다 이런 논리였다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었을 거고 이게 지금 보니까 박민식 장관 논리예요. 보훈부 장관.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공산주의자라서 안 된다. 이렇게 하니까 아니 40년대 공산주의는 소련 공산주의는 친미였고 반일이었고 그리고 뭐 지금도 베트남 공산당은 친미 친한이에요. 반북이고. 그렇죠. 아 그래 무슨 공산주의자라고 그리고 사실 뭐 북한이 공산주의입니까? 공산주의자가 제일 혐오하는 게 세습이에요. 그렇죠. 전 홍모 장군이 살아 있으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하고 싸웠다고 봐요. 진정한 공산주의자라면 저게 무슨 공산주의 국가입니까? 아니 이거저거 다 떠나서 어제 저희가 전해드린 태용호 의원이 2년 전에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서 김일성이 그 홍범도 장군을 공산주의자라고 보지 않았다라고 태용호 그 의원이 유튜브 나와서 얘기했다며요. 그건 이제 뭐 자기보다 뭐 무장투쟁 더 잘한 사람에 대한 깎아내리기 차원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게 그 어쨌든 공산주의 이념 그래서 옛날 공산주의 그래서 지금 홍범도 함 이름도 바꾸자는 건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것도 웃긴 게 그럼 이순신 강감찬 이런 분들은 왕정 추구 세력인데 그 당시에는 왕정이었잖아요. 민주하고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지금 자유통일하고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왕정을 그럼 그분은 왕정 추구 세력은 괜찮고 네. 공산주의자는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좀 이상한 지금 상황이 된 거죠. 완전히 지금 아무튼 온 국민의 웃음거리가 돼요 이게. 홍범도 문제는 지금 육사에서는 이미 결정을 했고 그거는 뭐 정서적으로 안 맞다. 이 정도로 봉합을 하고 그 더 잘 모시기 위해서 독립기념관 간다. 이렇게 좀 방향을 잡고 끝내야지 여기서 자꾸 홍범도 키우면은 정말 아니, 근데 감당이 안 됩니다. 우리 당 지도부가 나서야 돼요. 아니 근데 지금 야당이 키우는 거 떠나서 한덕수 총리가 나와서 홍범도함 뭐 개명할 수 있다 개인적 의견이라고 하면서 얘기하고 어제는 이종석 국방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불을 지금 정부에서 지르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게 지금 이념으로 접근하니까 네. 논리적으로 이제 우리 당 내에서 강경파가 있거든요. 네. 어떻게 우리 군이 공산주의자를 모실 수 있냐. 그러니까 이거를 논리적으로 잘 반박이 안 되는 거예요. 훈련이 안 된 분이라 가지고.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그 국민의힘한테 악재라고 했잖아요. 당내에서 솔직히 정서가 어때요? 이 문제에 대한 정서가. 갈려 있어요. 좋아하는 제가 볼 때는 이 이슈 좋아하는 분들 많지 않아요. 국민의힘에서. 예. 근데 보도는 그분들 위주로 보도가 되잖아요. 아니 이제 목소리 큰 분들이 그러니까 주로 군 출신 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군인들 정서가 있어요. 왜 소련 군복 입고 있는 사람이 육사에 있느냐 이런 정서 때문에 강경해요. 그건 전 이해는 하는데 그건 이념 문제가 아니라 정서다. 그러면 그러니까 강경파 중에 강경파가 신원식 의원이잖아요. 강경하죠. 예. 근데 오늘 보도 보니까 신원식 의원이 뭐 차기 국방장관 얘기가 나온다고 보도가 나오던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신원식 의원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이거 확전 안 했으면 좋겠고 뭐 국방부 장관 잘하실 분이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념 문제로 오인 안 했으면 좋겠고 그 자유시 참변 문제도 해석이 갈려 있어요. 네. 역사학자한테 맡겨야 될 문제지 이걸 현 정부가 평가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요. 그런 거죠. 예, 그렇죠. 근데 그 거리에서 예. 그 뭐 지역 주민이나 이런 분들을 만나면 체감되는 게 있잖아요. 국민들의 시선, 이 문제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 어떻게 느끼세요? 한가하죠. 지금 이런 어쨌든 독립운동 한 사람인데 예. 이런 이분이 공산주의자였는지 뭐였는지 당시에 뭐 조국도 없는데 중국 아니면 소련서 살았는데 무장투쟁한 사람은 이제 이런 자유시 참변 우리 이런 걸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돼? 니들 그렇게 한가하냐? 이건 거죠. 그러니까 더 절박한 문제가 뭔지 모른다. 현 정부는 왜 갑자기 그 철진한 이념 문제 가지고 이렇게 싸우느냐 해서 굉장히 분위기 안 좋고요. 이게 지금 뭐 배 이름도 바꾼다. 국방부 앞에 있는 동상도 교체한다. 이런 식으로 가면 총선까지 가잖아요. 예. 홍범도 선거되면 부산도 다 져요. 그래요? 예.
당 지도부가 그럼 나서는 상황도 연출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당 지도부가 뭐 총리, 장관 그리고 저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 만나서 이 내용적으로 정리를 해야 돼요. 자꾸 공산주의자는 안 된다 이것 때문에 지금 꼬이고 있거든요. 네. 근데 대통령이 연천에까지 와서 이념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린 상태니까 아니되옵니다라는 얘기하기가 너무 뭐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념이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정률성 문제나 네. 최근에 또 일본 뭐 조총련 집회관 네. 윤매양 문제는 여기에는 적절하죠. 근데 이제 홍범도 문제에서는 적절하지도 않고 윤미향 의원은 잘하시죠, 의원님도. 잘은 몰라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나 우리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요? 아니 이런 거잖아요. 8.15 행사하는데 북한이 주최한 행사가 있고 우리 남쪽이 대한민국 주최한 행사가 있어요. 어디 가야 됩니까? 대한민국 국회의원. 윤미향 의원 측은 간토 대학살에 좀 주목을 해라 이렇게 어제 주장을. 그걸 똑같이 3.1 운동에 주목해라. 그래서 북한 정부가 주최한 그 북한 정부예요. 조총련은 북한 대사관을 대신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토 대학살 남쪽에서 대표하는 집회가 있고 북쪽에서 하는 집회가 있어 당연히 남쪽 가야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이 사람. 그래서 이제 처방전을 먼저 받아와야 돼요. 너무 또 인격적으로 정신. 아니 근데 요즘은 그래요. 요즘은 아니 대낮에 김일성 만세 부르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봐야지. 그걸 그럼 뭐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라고 이렇게 볼 건 아니잖아요. 그냥 입장 정도로 국한을 하시죠. 뭐 정신까지 이야기하는 건 좀 너무 나간 것 같고. 아니 그러니까 국회에서 제명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국회의원 자격도 없긴 하지만은 지금 어느 시대인데 옛날 운동권 출신 또 이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알겠습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문제 있잖아요. 예. 일단 구속영장 기각이 됐고 지금 집중적으로 지금 부각이 되어 있는 문제는 이른바 VIP의 경로잖아요. 이 문제는 어떻게 그러니까 포인트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박정훈 수사단장 억울한 면도 있고 네. 국방장관이 우유부단해서 뭐 번복하고 이런 잘못한 것도 있고. 근데 박정훈 수사단장 발언들 쭉 살펴보니까 신뢰하기가 좀 힘들어요. 어떤 점에서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분이 이제 국방장관 오던지 몰라서 사령관이 이첩하지 마라 그런 걸 무시하고 이첩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국방장관 오더인 게 확인이 됐잖아요. 그리고 말을 바꿔요. 어떻게 말을 바꾸냐면 그 지시 사항이 부당하기 때문에 따를 수 없었다. 그러니까 처음 했던 말하고 달라진 거예요. 오더인지 몰랐다 했다가 내용이 부당했다라고 했고 그리고 이분은 이제 또 한 가지 문제는 그 사단장이 기소돼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면 그 명령을 이행한 뭐 부사관, 하사 이런 사람들은 기소에서 빼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왜 다 넣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무작위로 아무나 기소를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자기 수사 하나 편하려고. 그러니까 수사관이 제일 욕 안 먹는 거는 국민들한테 욕 안 먹는 건 다 기소하는 거예요. VIP 경로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 나와도 네. 말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VIP 경로 같은 경우도 신뢰하기 힘들다? 근거를 뭐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기 전에는 예. 그분이 신뢰를 쌓아온 사람이면 모르겠지만 예. 이렇게 뭐 신뢰도가 떨어지는 계속 말 바꾸고 이런 상황에서는 근데 아니 그 얘기를 본인이 지어낸 게 아니라 김계원 사령관으로부터 들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자기 여태까지 한 이야기도 누구한테 들었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면서도 말을 바꾸고 그렇다고 왔거든요. 김계원 사령관 이거에 대해서 적극 부인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게 이제 이런 대통령까지 끌어들이려면 구체적 근거를 제시해야죠.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김만배 씨의 그 신앙님 씨와 인터뷰 이거 지금 이제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근데 이거는 당연히 수사로 밝혀야 되는 사안이다. 이거에 대해서는 여기서 그러니까 논란을 벌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어제 국회에 가서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이야기를 했고 장제원 의원은 폐간을 거론을 했어요. 그리고 이동관 그러니까 위원장은 다시 거기에 동의한다라는 투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폐간을 거론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그 사실 제가 3월달 이 자리에서 공작 가능성이 있다라고 답변을 했고 사실 공작이었잖아요. 지금 공작인 게 드러났고 일단 이 사건의 실체부터 명확히 좀 규명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럼 규명을 해야겠죠. 근데 이제 예. 규명해서 뭐가 있냐면은 첫 번째는 이재명 후보가 언론에 나기 전에 대장통, 몸통 윤석열 이렇게 치고 나와요. 그 10월 18일입니다. 그러니까 대선 때니까 22년이죠. 10월 18일 날 21년이죠. 치고 나오고 뜨거울 때죠. 예. 언론에 나기 전이에요. 그럼 이게 조우영 커피 한 잔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알았냐?
이재명 후보가 언론에 나기도 전인데 그러면 그 신앙림 씨의 뒤에 또 이재명 대표 측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더 커질 수 있는 게 제가 의혹을 제기하는 건데 당시 검찰에서는 11월쯤에는 조호영이 사실대로다 이야기를 하고 했기 때문에 팩트가 뭔지 알았는데 JTBC에서 검찰발 뉴스 받아가지고 조호영 봐줬다 커피 한잔 했다 이런 남욱 네, 진술 저도 기억나요. 그 다 나요. 기억나요. 다 네. 나오거든요. 네. 이거를 검찰발로 뉴스가 나옵니다. 그럼 당시 검찰은 진실을 알고도 그러니까 공작에 검찰이 함께 했다 하는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시 검찰이? 당시 검찰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 대선 공작 사건의 범위가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럼 언론은 뉴스타파. 어떤 뉴스타파 전에도 남욱 진술을 바탕으로 뭐 JTBC, MBC, 오마 이런 데서 기사가 나오거든요. 아무튼 최초 보던 건 뉴스타파니까. 그렇죠. 여기에 대한 실체를 다 밝히고 대선 공작과 함께 했다면 예. 여기는 굉장히 중한 처벌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게 지금 그러니까 아직 그 이제 의혹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의혹 제기 수준인데 패간을 운운하는 게 말이 되냐라는 거죠, 제 조건부죠. 얘기는. 이런 아니, 그러니까 설령 그게 그렇게 그러니까 진실로 밝혀졌다 하더라도 배가는 좀 과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 처벌을 받아야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리고 이거를 이제 데스크가 이제 다 봤을 거 아닙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 특정 보도를 문제 삼으면서 패간을 국회의원이 거론한 게 그러니까 그리고 방통위원장이 거론한 게 타당하냐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이제 그건 있죠. 이제 방통위의 그 예를 종편 정기적으로 심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문 닫게 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뉴스타파 얘기하는 거지, 패간은. 뉴스타파는 저도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아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청담동 같은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예. 지금 그 처벌이 그 행정부에서요 유튜브 쪽에 이야기를 하면 끊어줍니다. 근데 그거는 예를 들어서 음란한 콘텐츠나 이런 거 올렸을 때지 정치적 성격이 있는 보도물을 가지고 패간 운운하는 것도 문제고 폐쇄도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패간이라는 의미가 유튜브에서 자른 건데 등록 취소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게 등록 패간이죠. 취소의 권한은 국회의원에도 없고 방통위원장도 없어요. 유튜브는요 한국 정부가 요청을 하면 대체로 다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 쪽에 이런 가짜 뉴스 제조기는 정리를 좀 해달라 하는 요구는 충분히 할 수 있죠. 시간이 다 돼서 20초 드릴게요. 예. 이재명 대표 무기한 단식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짧게 시간이 다 돼서. 지금 많이 굶어도 감옥 가시면 거기서 삼세끼 무상급식 다 제공하니까 건강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건 따뜻한 말이 안 나오는군요.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태경 의원이었습니다.